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MC 선주입니다. 요즘 해외 선물에 대한 인기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해외 선물에 대한 다양한 최신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 또 항생을 실시간 리딩 중계로 보고 전략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알아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44% 오른 3,273.75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는 지난밤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부진으로 1% 넘게 하락했음에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0.71% 오른 31,064.29의 장을 마쳤는데요. 홍콩 증시도 상해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 상승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또 어떻게 펼쳐졌는지 여건문 대표 만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건문 대표 만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이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어제는 3일절이어서 이제 아무래도 매매를 좀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단 3일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휴일이죠. 그렇죠? 네. 국내 시장만 휴장을 했고요. 네. 해외 선물 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네. 제가, 최근에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휴일이기도 해서, 좀 푹 쉬면서 시장 대응은 안 했고요. 목요일까지만 대응하고 현재 금요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해외 선물 시장은 그대로 진행이 됐지만 또 충전을 위해서 좀 쉬셨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자, 오늘 그만큼 또 주말을 앞두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급락을 했거든요. 트럼프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또 3대 주요 지수를 일제히 1% 이상 급락을 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각각 25%, 10%씩 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다음 주 정도 승인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거든요. 이런 승인이 만약에 이뤄진다면은 아무래도 통상 갈등을 고조시키고 무역 전쟁을 발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이 철강과 알루미늄 업체들의 주가를 또 폭락시켰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하락장 속에서 S&P 500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했는지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차트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뉴욕장은요, 11시 반에 시작이 되면서 나스닥은 요즘에 나스닥하고 S&P가요, 좀 동시적으로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11시 반 되면서 가까워지면서 하방세로 밀렸습니다. 이전에서 어떻게 됐죠? 쭉 올라오다가 2월 초에 갑자기 강한 저항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강한 저항 때 떨어진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는데 나스닥 기준으로는 떨어졌었던 그런 그 전고점에 대해서 일봉상에 고점 저항대를 결국에는 돌파를 못하고 하방세로 조정을 받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오른쪽이고 왼쪽이 S&P인데요. 11시 반에 뉴욕장 시작하자마자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떨어지고 나서 오히려 그 이후에는 저점이죠. 바닥 다지는 구간에서 결국에 돌파를 못하고 반등 움직임으로 양봉으로 좀 움직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분봉상에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하지만은 결국에는 큰 추세는 역시나 새벽장에 하락장으로 움직임이 나왔죠. 새벽 1시 넘으면서 좀 위아래로 좀 쳐대다가 결국에는 새벽 1시 넘어서 좀 강한 하방세로 좀 밀어줬다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가요, 지수가 움직임이 메인장 뉴욕장이 열렸다고 해서 바로 움직임이 안 나와요. 요즘에는 좀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온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뉴욕장이 11시 반에 열렸다고 바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요. 조금 세력 간의 싸움이 좀 지속되다가 보통적으로 새벽 1시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야간장에 새벽 1시 넘어서 뭐 2, 3시까지 굳이 대응을 하라라고는 제가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네. 어차피 오전장에 항생도 대응을 하고 또 국내 선물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 선물 하실 거면 새벽까지 대응하지 마시고요. 11시 반부터 한 밤 12시나 12시 반이나 한 새벽 1시까지 그 안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오면은 대응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지수 대응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장에서 이게 하락을 했으면은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전고점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떨어졌구나 라고 해서 국내 선물하고 그리고 항생도 거기에 맞춰서 글로벌 증시 움직임에 맞춰서 영향을 받고 떨어지는지 아닌지 그 유무만 확인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장 2, 3시까지 웬만하면 대응을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가끔씩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대응을 구태여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철저하게 대응하는 시간에 대해서 딱 제한을 둬서 대응을 하는 이런 매매 방식을 쓰고 있어가지고 11시 반부터 늦어도 새벽 1시 전에는 좀 끝내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 전에 움직임이 좀 안 나오는 편이니까 최근에 좀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서 안 나오면은 구태여서 해외 선물이라는 거는 굳이 대응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대응을 안 해도 되고 움직임 나올 때만 들어가더라도 높은 수익률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기타 다른 종목 오일이라든지 골드, 유로로 대응해서 충분히 좋은 수익 거둘 수 있고요. 일단 좀 S&P하고 나스닥 지금 하방세로 많이 밀렸죠. 그렇죠? 네. 이거 저점 기준은요. 굳이 잡아드리면은 나스닥은 2670입니다. S&P는 2670에다가 저항대를 그어두고요. 2670에다가 저항대를 그어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너지면 하방세로 여기 2670 라인 때 무너지면 매도로 보자는 거죠.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딱 나와 있네요. 6720이네요. 나스닥은 6720이죠. 나스닥은 6720대까지 무너졌다가 내려오다가 6720대 무너지면은 그때는 매도로 충분히 좀 대응을 하고요. 아니면은 지금 많이 올라가서 나스닥은 6720이고요. 그리고 S&P는 2669죠. 그쵸?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이 저항대 내려올 때까지도 매도로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좋고요. 하방세로서 움직임이 좀 잘 나오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맞춰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자세히 살펴주셨고요. 자, 증시가 트럼프와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되면서 하락을 했고 역시 달러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아무래도 최근에 달러 강세 여파가 계속되면서 올 들어 또 최저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골드가 떨어지고 달러도 떨어졌는데 차트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달러가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달러를 좀 봐주시면 좋은데, 달러가 최근에 저는 좀 전인적으로 좀 강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강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장은 약세로 나왔어요. 네. 그렇죠? 어제장은 약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좀 봐주시면은, 위에, 왼쪽이 이제 골드고요. 오른쪽이, 유로입니다. 유로인데, 움직임이 일단은 새벽에 좀 올라온 모습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달러 강세에 대해서 더 힘을 받았거든요. 그쵸? 네.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달러 강세로서 힘을 더 받았었는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밑에, 유로 같은 경우,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06달러 선는 저점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위아래로 서대다가 결국에는 약세로서 좀 밀어준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유로도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유로도, 1.21860에다가, 좀 부딪히고 물려있는 상태에 있다가, 결국에는 새벽장에는 좀 올라온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달러 강세에 대해서 힘이 올라왔다고 새벽장에 이때 올라온 시간대가 새벽 3, 4시예요. 그렇죠? 그렇죠. 올라온 시간에 새벽 3, 4시인데 결국에는 여기서 올라왔다고 해서 달러 강세가 끝났다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올라온 부분에서 달러 강세를 좀 점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 거의 기준인데, 1321달러 선 기준으로 해서, 매도로, 올라오면 매도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여기 라인을 벗어나면은 매수로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다. 1321달러요. 그 기준으로 좀 잡아주시고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유로도 좀 많이 올라. 유로 같은 경우 아직 좀 멀었어요. 저항대로 좀 잡을 거면 아직 멀었고요. 네. 1.23100에 저항선을 그어두고 마찬가지로 골드와 마찬가지로 이 라인선 이하에 있으면은 좀 매도로 좀 대응하는 것도 이렇게 보이고요. 저항대 근처에 있으면 당연히 빠져나와 주시고요. 저항대를 돌파하면은 그때는 매수, 좀 그런 매수와 매도의 좀 기준선이다라고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골드와 유로에 대해서 차트 보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원유 지표에 대한 우려로 미국 유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에너지정보청이 2월 23일에 끝난 그 원유 재고량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 전망치보다 좀 많은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산량 같은 경우도 좀 늘어났거든요. 아무래도 지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쳐서 WTI 같은 경우는 1.1%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자, 크루드 오일 그럼 유가 하락하는 모습 이벤트에 영향을 받아서 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61달러에 분명히 저항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목요일 날 방송 보시면은 오일인데 61달러와 62달러에 저항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방세 나오면서 61달러에서 61달러 안에서 결국에는 계속 부딪혔거든요. 네. 그리고 분봉상에서도 꼬리를 자르면은 결국에는 좀 61달러를 좀 많이 돌파를 못한 모습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움직임 봐주시면 결국에 하방세가 나왔거든요. 오일도. 그렇죠? 최근에 재고량 하회로 계속적으로 상방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등 움직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61달러 선에서 어제 물려있었던 이 구간에서 60.6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그 안에서의 무조건 매수 대응을 초반에 잡아야 되고요. 전저점에 대해서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나오면은 오일도 마찬가지죠. 그때 기준으로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도로 대응하는 그 저항선까지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초가가 나올 시간이 돼서요. 원래 매매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시초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항생 시초가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3554예요. 그렇죠? 항생 시초가. 네. 3554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응은요. 세계약으로 세계약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야간에
S&P하고 그리고 나스닥이 야간장에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항생도 좀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장 시작은 지금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많이 하락했어요. 개파락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초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흐름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나스닥과 국내 선물 상황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좀 나스닥을 좀 볼게요. 네. 나스닥 오른쪽에 이제 바로 항생 대응하면서 오른쪽에 제가 좀 켜놨는데요. 봐주시면은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새벽에 떨어졌죠. 그쵸? 그렇죠. 새벽장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6,700선에서 좀 지지받으면서 올라온 선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죠. 그렇죠? 네. 점진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고요. 위에서의 하방세로서 밀리는 구간은 어느 정도는 좀 벗어났다. 그러니까 밑에 바닥을 이미 다 다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 움직임 받은 구간이 그래도 꽤 괜찮은 구간이라서 좀 지지받으면서 올라왔던 구간이 좀 6,700선이 좀 나쁘지 않은 지지대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장 움직임을 좀 볼게요. 움직임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봐주시면은 거의 이만큼의 움직임인데 굉장히 작죠? 그렇죠? 네. 저희 거의 한 9시부터의 움직임을 봐주시면은 여기부터인데 오전장 매수세로 좀 올라왔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강하게 움직임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었던 그 부딪혔던 구간에서 저항 때는 그렇게 강하게는 존재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고점이긴 해요. 그렇죠? 정고점이긴 한데 이 자리에서 부딪히면서 약간의 저항을 받은 걸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 좀 볼게요. 네. 자, 나스닥은 좀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국내 선물은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동시 효과가요. 항생과 마찬가지로 개파락으로 하면서 개파락분에 대해서 굉장하게 하락세로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고요. 전저점까지는 조금 남아 보이는데 하방세로서 충분히 밀어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방세로 잘 밀어주는데 항생은 좀 덜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오히려 국내 선물이 항생을 올라가면 국내 선물이 이 하락했던 구간에 대해서 반등 움직임이 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락의 반등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국내 선물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국내 선물과 항생은 좀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나스닥과 국내 선물을 참고를 해서 항생 움직임 함께 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좀 나스닥을 참고를 좀 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비슷하게 나중에는 가실 거라고 보고 계시나요? 지금은 아직 모르겠어요. 오늘 보통적으로 이제 초반에 움직임 딱 보면요. 네. 그래도 나스닥 글로벌 증시와 국내 선물하고 움직임이 좀 상관 관계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장은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봐야지 알 것 같고요. 네. 특히나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방세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나스닥이 하방세로 밀린다라고 보이면은 아마도 항생도 좀 하방세로 밀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들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나스닥을 많이 참고하시잖아요. 근데 나스닥이 기술주, 그리고 아무래도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보다는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에 더 가깝다고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시는데, 차트 상관관계에 있어서 나스닥을 더 참고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S&P도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네. 이제 화면을 볼 때 주로 나스닥을 보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나스닥 대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S&P 대응을 네. 거의 안 하고요. 뉴욕장의 나스닥 대응을 제가 하죠. 그렇죠? 나스닥 대응을 하기 때문에 나스닥을 보는 게 더 제가 이제 좀 파악을 하기에 좀 더 편하고요. 그리고
나스닥을 볼 때 S&P를 참고해서 봐요. 그러니까 S&P를 주도적으로 보고 나스닥을 S&P 움직임에 대해서 나스닥을 참고하면서 S&P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스닥을 보면서 S&P를 참고하고 나스닥의 움직임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근데 일단은 나스닥이 주로 제가 좀 보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뉴욕 증시를 나스닥으로 좀 대표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항생에 대해서 움직임을 좀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적으로 변동성이요. 나스닥이 좀 더 좋습니다. S&P가. 네. S&P보다 나스닥이 좀 더 좋고 그리고 물론 위아래로 쳐대는 장에서 너무 많이 위아래 쳐대지만은 추세가 나올 때도 나스닥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는 면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추세를 보기에는 강하게 나오면 저희가 눈으로 더 확인하기 쉽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스닥으로 좀 참고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방송 화면에서는 제가 나스닥 갖고 항생만 보는 걸로 보이는데 국내 선물하고 달러 인덱스 그리고 S&P까지도 현재 좀 같이 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화면에서는 나스닥을 많이 보여드리지만 사실 화면 밖에 이제 모니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국내 선물과 S&P 여러 가지들을 함께 참고하셔서 보신다고 하니까요. 또 그런 것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대표님께 물어봐서 어떤 것들을 참고하고 어떤 거 위주로 보고 계시는지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 이게 더 큰 영향력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항생이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 같이 좀 움직임이 빠른 나스닥을 더 참고하시고 나스닥으로 대응을 하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뉴욕 증시나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시장이 고점을 찍고 살짝 내려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등이 쉽지 않을지 아니면은 또 반등의 기회가 있을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죠. 글로벌 증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라고 봅니다. 저는 네. 결론 말씀드리면요. 고점이 이전에서 쭉 올라왔다가 2월 초에 갑자기 급락을 했죠. 뉴욕 증시가 그렇죠. 그 급락했던 슈팅 구간이 바로 전고점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전고점 저항대에서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급락을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갔거든요.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저번 주에 했어요. 저번 주에 하고 나서 이번 주 초에 했나요? 제가 좀 봐볼게요. 네. 2월 26일 날 했는데,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했죠.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장에 매수로 많이 밀어주면서 전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스닥. 그렇게 해서 고점까지 올라오고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지금 내려오는 형태인데, 나스닥이 제가 말씀드린 라인 있죠. 6,700대까지 무너지면요. 이거는 하방으로 더 무조건 내려간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글로벌 증시는.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저항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등 움직이고 양봉으로 나오게 되면은 전고점까지도. 근데 나스닥 최고점이 7,047.25 라인인데 여기도 돌파하는 강한 매수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아마 다음 주쯤에 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6,700대를 좀 봐주시고요. 6,700대가 일봉상에서도 꼬리 부분이에요. 그 꼬리 부분 밑에 저점까지도 무너지면서 하방세가 나오면은 그때는 매도로 봐주시고 그걸 돌파 못하면은 양봉으로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재 상황은 하방세로 밀렸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가 전고점이자 하방세로 2월 초에 떨어졌던 뉴욕 증시 급락에 대해서의 그 슈팅 자리가 바로 공교롭게도 전고점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저항대가 좀 강한 저항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저항대에서 지금 밀리고 있다. 밑으로 밀어주고 있다. 저항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또 해주셨고요. 지금 항생 시초가가 3554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시초가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아직까지는 크게 뚫거나 뭐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시초가가 저항이자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하방세로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방세로. 지금 보시면 일단은 초반에 항상 현재 시초가에 지금 물려 있기 때문에 좀 관망세를 가지고 있고요. 나스닥은
22,770자리대 여기 라인대에서 무너지면서 좀 음봉으로 나오고 있고요. 국내 선물은 워낙 지금 떨어졌죠, 그렇죠? 하방세로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언제죠? 수요일날 했죠? 네, 어제가 수요일이죠. 목요일이었고요, 그렇죠? 네. 수요일날 항생 대행할 때 세계약 대행하면서 최대한 욕심 안 내고 수익권으로 좀 잘 가져갔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장도 세계약으로 대행을 하는데 손절효과는 마찬가지로 좀 칼같이 지키면서 수익권에 대해서는 좀 많이 욕심 부리지 않고 전저점이나 뭐 부딪혔던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청산 거두면서 좀 맞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일단은 첫 대행 자리는요. 네. 3558에다가 첫 대행 자리 매도로 잡고 손절효과 20틱 잡고 오늘 첫 대행 자리 하겠습니다. 네, 3558에서 매도로 대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초가하고 네틱 정도 차이 나는 3558로 잡으셨네요. 시초가를 좀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고 지금 대응하시는 건가요? 일단 시초가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하는데 이전에서 좀 물려있었던 구간이죠. 네. 물려있을 구간에서 좀 위로 올려서 좀 네틱 정도, 시초가에서 네틱 정도 올려서 3558로 잡았고요. 근데 나스닥도 6,770 라인대 저항대 벗어나면서 하방세 밀리고 있고요. 국내 선물도 하방세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하되 시초가 근처까지 좀 올라오는 거 기준 잡고요. 매도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8자리는 아무래도 이전에도 시초가 자리에서 물려 있다가 좀 위아래로 좀 쳐대고 있었죠, 그렇죠? 네. 이 시간대 좀 물려 있었죠. 그래서 꼬리 부분 삭제하고 가장 가까운 꼬리 부분 삭제하고 가장 가까운 호가가 58 부분이고 좀 위로 잡으면은 중요한 게 손절효과 20틱이면 7, 8이죠. 7, 8이면 여기 물렸던 구간 다 벗어나면서 버틸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지금 마우스 커서 있는 데가 30578 손절 라인입니다. 여기 안에서 물렸던 구간 전부 다 벗어나면서 그 위에까지도 버틸 수 있는 손절 라인이죠. 그래서 58 자리로 손절효과 20틱 잡고 좀 짧게 대응할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해서 첫 대응 자리 일단은 매도로 진짜리 잡아놨고요.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고 만약에 10시 밤 되면서 더 하방세로 밀어줬다. 만약에 더 떨어졌다. 라고 봐주시면은 보이면은 그때는 다시 진입자리 봐서 다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하락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0.77% 하락한 3,248.45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역시 뉴욕 증시가 하락하니까 같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곧이어 항생지수도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계속 확인해 보시죠. 지금 매도 대응하고 있는데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라와줘야 돼요. 그렇죠? 네. 일단 좀 올라와줘야 되고 첫 진입자리 58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고요. 손절효과는 20개예요. 그렇죠? 20개인데 양봉으로서 움직임이 한번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일단 시초가 여기는 혹시라도 컷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진입을 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매도로 뉴욕 증시 떨어지고 있고 국내 선물도 따라갔고요. 네. 개파락하면서 개파락했던 구간에 대해서 회복하는 성질도 좀 벗어난 걸로 보이니까 좀 반등 움직이 나오면 시초가 근처 58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아마도 10시 28분인데 아마 10시 반 이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 보니까 평소에 이제 첫 진입자리 거의 한 10시 반쯤에 잡죠. 네. 그때쯤에 마찬가지 또 대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0분 이후에 방향성 좀 명확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럼 국내 선물 나스닥도 한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확인 부탁드려요. 일단은 항생 그대로 58자리 매도로 대응해두고요. 국내 선물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국내 선물 하방세로 더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도 지금 오른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방세로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항생 움직임이 슬슬 빨라지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국내 선물은 307 라인대를 벗어 30720이었죠. 네. 30720 전저점 방금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제가 그어놨던 6,770 저항대 돌파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방세로 밀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시 지금 29분인데요. 10시 반대면서 반등 움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58 자리에서 대응을 하고요. 반등 움직이 안 나오고 하방세가 나왔다. 그러면은 네. 취소하고 다시 한번 대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항생지수도 약세로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40% 하락한 3611.10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자, 이것으로 상해종합지수, 항생지수 모두 다 나왔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어떤 움직임 빠르게 나오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58 자리에서 바로 매도로 대응하고요. 손절효과는 78 자리 20틱으로 좀 짧게 보겠습니다. 자, 바로 올라왔죠. 네. 자, 첫 자리 일단은 내주고요. 네. 시초가 대응에 대해서 바로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도 매수로서, 좀 강하게 저항을 받는 구간 아니면 시초가로서 양봉으로서 완전히 흐름이 전환되면서 개 하락했던 구간에 대해서 회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나스닥도 10시 반 되면서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네. 국내 선물도 결국엔 좀 올라왔죠. 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같이 거의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 반등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저희 아쉽게도 첫 자리는 매도 대응했지만 시초가를 뚫고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 보이면서 손절효과 리스크 관리 스무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좀 시초가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쭉 매수 추세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매수로 좀 대응을 하려고 해요. 네. 매수로 대응하려고 있고, 일단 전고점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거 올라가면은 갭 하락했던 건 전부 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큰 수익으로도 충분히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시초가 벗어나면서 양봉으로 나왔고요. 네. 나스닥도 갑자기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자, 아무래도 갭 하락했던 구간 저희가 회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늦게나마 회복을 하고 거래량 지금 물리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네. 매수로 대응 준비해 주세요. 네, 매수로 대응 준비합니다. 대응하겠습니다. 자, 무섭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는데, 자, 그 진입 자리를 잡는 게 이제 문제겠죠?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지금 대응도 좋은데, 저희 예상보다 좀 아래로 잡으려고 해요. 일단 첫 진입 자리 바로 올라오면서 바로 내줬고요. 네. 30572에서 3572에서 매수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좀 아래로 대응을 하셨네요. 3572. 네, 3572에서 시초가와 그 시초가 위에서 벗어나면서 좀 부딪혔던 물려있던 구간에서 바로 매수로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네. 완전히 올라가는 움직임이에요. 지금 움직임이 시초가에서 걸르면서 손절효과 건들고 하방세로 봤었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회복을 하려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자, 이거 7위 자리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 자리 취소하고요. 두 번째 다시 취소하고 새 진입 자리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600 라인 때도 좀 물려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은 좀 너무 높은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은? 취소하고 지금 일단은 따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물론은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갑자기 반등을 받더라도 따라가는 게 맞고요. 네. 조금만 더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움직임이 진입 자리를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반등을 좀 받아야 돼요. 지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추격해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대기. 지금 보면은 3605나 아니면은 3600선 그 정도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좀 좋아 보이는데 네. 저희는 3602에서 매수로 대응하겠습니다. 3602에서요. 매수 대응하고요. 손절효과는 22개. 손절 당하더라도 이거는 대응해야 되는 자리죠. 그렇죠. 자, 3620
3602에서 3600 라인에서 좀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602에서 이제 매수 진입 자리 잡으신 것 같고요. 손절호가는 22틱으로 잡으셨습니다. 자,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도 지금 좀 살짝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같이 움직일 것 같은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일단 지금 하방세로 나왔다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체결됐네요. 네. 지금 라인 때 무너지면서 80 라인 때까지 무너지면 당연히 손절호가는 305, 80이죠. 네. 80까지 내려오면은 빠져나와 주셔야 되고요. 3600선에서 점진적으로 좀 상방향으로 좀 밀어주는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 청산 자리는 아직 안 잡았거든요. 네. 그 손절호가를 23개로 한 틱만 더 늘릴게요. 네. 3579로 늘리고요. 매수로서 움직임 보도록 하는데, 워낙 지금 갭 상승이 강하게 났던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하면은 전고점에 대해서의 돌파도 충분히 좀 염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움직임이 막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은데, 그래도 자, 다시 한 번 또 떨어지죠. 이게 움직임이 그러네요. 또 좀 처대죠. 자, 오늘 두 번째 자리 좀 내주고요. 네. 자, 일단 바로 시장 대응하지 말아주시고, 잠시 좀 대기하겠습니다. 네. 자, 손절호가 23틱으로 리스크 관리 결국엔 들어섰는데. 떨어졌네, 또. 네, 아쉽게도 지금 갑자기 또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국내 선물 나스닥도 이렇게 같이 지금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표님?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 6770 라인대에 대해 지금 부딪히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선물은 지금 방향성 좀 힘이 없어 보이고요. 네. 결국엔 반등 움직이 나왔다가 추세가 나올 만한 그런 매수로서 나오는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대응을 했는데, 진입장이 다 무너지면서 거의 시초가도 무너지면서 좀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초반에 위아래로 좀 흔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아직까지 분봉으로 봤을 때는 매수로서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쵸. 분봉으로 봤을 때는 매수 움직임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변동폭이 되게 상당히 심하거든요. 자, 이럴 때는 추격 매수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더 확실한 방향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두 자리 다 방향성은 바로 맞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약간 바로바로 반등이 지금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섰는데요. 자, 오늘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네.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움직임이 강하게는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죠? 위아래로 좀 갭 하락을 하고 나서부터 좀 위아래로 많이 쳐대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하방세 나왔다가 3600선에서 다시 한번 매수 대응해서 다시 한번 더 시초가 무너지면서 떨어졌죠. 그렇죠? 네. 일단은 두 번 연속으로 좀 내줬기 때문에 다음 자리는요, 무조건 좀 익절 자리를 짧게 해서 리스크 관리 금액에 대해서 좀 찾아올 생각으로 대응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방금 두 번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매수로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시초가 벗어나면서 시초가 맨 처음에 매도로 대응해서 첫 번째 대응 자리, 손절호가 건들면 손절호가 건드는 거 이상으로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밑에 부딪혔던, 물려있었던 3600 라인선에서 매수로 대응했었는데 두 번째 대응. 바로 또 무너지는 시초가 또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시초가 지금 돌파를 했죠. 그래서 추세라고 상방추세다, 하방추세다 라고 보기엔 사실상 어렵고요. 아직까지는 변동폭이 좀 위아래로 좀 쳐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500틱 이상 이제 갭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따라 유독 변동성이 더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갭 상승, 갭 하락이 이렇게 일어나는 시초가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으면 그날은 좀 더 많이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갭 상승이나 갭 하락으로 시초가 잡히면요. 네. 아무래도 보통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원래 자기 본인의 움직임으로 가느냐, 아니면 갭 하락했던, 갭 상승했던 그 구간에 그 갭에 대해서 메꾸려고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잡아야 되는데, 오늘 같은 장은 갭 하락에 대해서는 거의 상관이 없고요. 글로벌 증시가 위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갭 상승의 갭을 회복을 하려는 항상 자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힘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고, 글로벌 증시 위에서 자꾸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세로 조금 밀어주고 매수로서 잘 못 밀어주고 있다. 매수로서 상방향으로는 힘이
딸린다, 힘이 좀 붙인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초가에서 결국은 반등 36,600선 위로 반등하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을 하면서 시초가인 35,554 근처에서 또 좀 지지와 저항을 받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시장에서 이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떤 그 저항선을 확실히 뚫은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일단은 저항대를 좀 다시 한번 잡았어요. 네. 시초가를 없앴고요. 네. 저항대 다시 잡을게요. 시초가 없앴고요. 지금 저점이죠. 3020에다가 3018 라인에다가 전저점 저항대 하나 그어놨고요. 그리고 그 위에 중간 저항대로 35,565에다가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네. 그 위에 라인 때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 위에 라인 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아래로 많이 쳐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하지 말아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110, 35,565에서 저항대를 새로 그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요. 차트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내 선물 나스닥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떨어졌죠. 네. 지금 딱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 수직선이요. 제가 그거는 노란색 수직선이 오전 9시부터의 움직임이에요. 네. 오전 9시부터의 움직임인데 봐주시면은 초반에 움직이 나오다가 항생 개장하고 나서부터 좀 움직임이 좀 잘 나왔죠. 그렇죠? 네. 6,700대에다가 제가 지금 저항대를 그어놨는데 흰색 선을 그어놨는데 6,700대 오전 10시 이후에 항생 개장하면서 돌파를 하면서 하방세가 나왔고요. 방금 여기서 반등 움직이 나왔죠. 6,763 호가 찍고 나서 다시 한번 6,700대까지 올라왔었는데 6,700대까지 올라올 때에 항생이 매수로서 굉장히 밀어줬어요. 그래서 좀 눌리는 자리에서 바로 매수로 진입자리 잡았었는데 이내 6,700대 나스닥 바로 저항 맞으면서 또 강하게 하락세 나오면서 지금 저점까지도 무너지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매수냐 매도냐, 매수가 더 신뢰가 가느냐, 매도가 더 신뢰가 가느냐, 당연히 매도로서 대응하는 게 더 신뢰가 가고요. 매수로서 대응은 더 이상은 대응은 좀 그만하고 매도로 고점에서 매도로서 대응을 하는 게 더 유리할 거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물도 같이 좀 볼게요. 국내 선물은 뭐 계속 떨어졌어요. 국내 선물 계속 떨어졌고요. 하방세로서 강하게 밀어줬고 조정도 많이 안 받고 점진적으로 야금야금씩 전저점을 갱신하면서 하방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30750 저항대에서 좀 강하게 버텨주면서 하방세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도 항생에는 그렇게 많이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과 나스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항생 차트 지금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은 이제 세 번째 대응을 해야죠. 그렇죠? 네. 일단은 35,516자리 정도에서 16에서 20 저항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오늘 저점이자 최저점이죠. 그렇죠? 네. 여기 오늘 저점이 최저점이고요. 거기 안에서의 전점에서 저항을 받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또 하방세로 밀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매도로 대응을 해야 돼요. 매도로 대응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손절효과를 뭐 20개만 주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대응밖에 못해요. 지금 60 자리에서 저항대로 대응했다가는 80 자리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응은 어렵고요. 305, 86이나 88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매도 대응으로 할지 말지 좀 그때 그 호가까지 올라오면 좀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좀 기다려보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5,520짜리가 전저점이자 오늘 최저점인데 이거 돌파하면서 하방세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매도로 밀어주는 움직임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돌파를 하면은 30520 자리는 돌파하자마자 저항대 받을 때 바로 매도 20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점점 내려오는 하방 추세 보이고 있거든요. 차트 계속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35,530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곧 말한 35,520 떨어졌네요. 돌파를 할까요? 완벽하게 좀 밀어줘야 돼요. 좀 네. 물려 있으면서 돌파한 거 말고요.
확실하게 좀 밀어줘야지 좀 떨어져 35,500까지 떨어져야지 그때 반등 움직임이 나올 때 20자리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전저점까지 다시 한번 밀렸죠. 그렇죠? 네. 저항을 받고 매도로서 저항을 받고 하방세로서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서 저희가 선저로가를 건드렸던 이 구간은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락을 했던 항생에 대해서의 어느 정도 반등 움직임에 대해서 회복한 움직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예상보다는 많이 올라온 모습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매도로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현재 글로벌 증시도 하방세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매도로 현재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네, 하방 추세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35,000 뚫었습니다. 예, 지금 돌파를 했죠. 네. 매도 대응해야 돼요. 그럼 35,20에서 매도 대응하시는 건가요? 35,20선도 보고 있는데 일단 35,20에다가요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방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35,500 일단 20에다가 매도로 잡아두고요. 움직임 보면서 제가 취소하게 되면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자, 35,20에서 일단은 매도로 대응을 하지만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강하게 이렇게 하방 추세 나오고 있는데요. 나스닥과 국내 선물 같이 하방 추세가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항생만 자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좀 반등 움직임이 나왔고요. 네. 6,700대 다시 한번 저항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항생만 지금 전저점을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나왔고요. 나스닥 조정을 받는 구간이 지금도 들어왔기 때문에 항생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3020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매도로 대응하면은 나스닥도 6,700대 저항대 몰려있고 그리고 항생도 전저점이자 다시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매도로서 움직임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방금 체결됐습니다. 네. 체결됐고요. 여기서 만약에 또 손절효과 건들면 일단 매매를 스톱해야 돼요. 네. 손절효과가 43이거든요. 네. 43 라인 때 손절효과를 26개로 좀 폭넓게 좀 잡고요. 여기서 만약에 또 올라온다 그러면은 시장 대응이 정말 움직임이 안 좋은 겁니다. 네. 여기서 하방세 나와줘야 되고요. 청산효과는 30472에다가 잡아두고요.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702로 청산자리 잡으셨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대응은 꼭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35,20에서 매도 대응을 했고 손절효과는 26틱으로 잡으셨습니다. 차트 보면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응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많이 당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원칙은 무너뜨리지 마세요. 오늘 장에 대해서 내준 만큼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또 수익금에 가져갈 수 있고요. 3월달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반등 움직임, 눌리는 자리에서 무조건 대응을 하고 청산은 저점에서 부딪혔던 구간에서 청산을 하면서 누적으로 꾸준하게 가져갈 생각을 가지셔야지 이미 방송상에서 누적 수익으로 많이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지금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심리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계속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손절효과 26틱으로 해서 35,46이었는데 지금 손절을 한 거죠? 네, 아쉽게도 세 번째로 내줬죠, 그렇죠? 네. 움직임이 오늘 위아래로 계속 쳐댑니다, 그렇죠? 네. 움직임이요. 지금 초반 대응에 대해서도 반등 움직임 많을 때 손절효과 건드렸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확실하게 하방세로 밀어줬다고 또 반등 움직임 저점에 대해서 30520 자리 벗어나면서 46자리까지 또 그냥 올라왔죠. 그렇죠? 네. 일단 시장 대응은 바로 대응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스톱하고요. 네. 좀 관망세 가지고 11시 이후에 움직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워낙 시장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좀 대응을 했을 때 방향이 명확하게 나올 듯 했지만 또 변동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오늘 리스크 관리 좀 들어선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은 11시 이후에 다시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후장 전략 짧게 들어보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0520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도, 가까운 자리 매도도 괜찮고요. 네. 만약에 30565 자리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매매를 좀 대응하지 말아주시고, 올라온다고 하면은 30620 자리에서 매도 대응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620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30520 자리에서
매도 대응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도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 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북두칠성 절대항생은요, 매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